안녕하세요. 부일강TV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좋은 물건을 찾았는데 직접 가보지 않고 계약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대부분은 설마 그럴 리가요 하실 텐데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온라인 정보만 믿고 발품 한번 팔지 않고 수천만 원을 쏟아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도 없이 현장만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아무것도 못 사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구강에서는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방법, 바로 손품과 발품의 황금 비율, 임장의 정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임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기준으로 자신의 임장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임장이란 무엇일까요? 임장을 한자로 풀어보게 되면 현장에 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임장을 단순히 집을 보러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임장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임장에서 뭘 봐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임장의 첫 번째 목적은 입지를 몸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역세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도 실제로 역까지 걸어보게 되면 오르막길이 있거나 횡단보도를 5번씩이나 건너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로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걸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온도를 느껴보는 건데요. 온라인에 올라온 호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 가격입니다. 실제 시장이 살아있는지,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가 더 급한지, 이건 현장에서만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지역에서 수년간 활동해온 공인중개사와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요. 온라인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시장의 속사정까지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투자 기준을 세워보는 건데요. 여러 지역을 비교하다 보면 이 정도면 좋다, 이 정도면 아니다 라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흥정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장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임장은 크게 손품과 발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손품은 현장을 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하는 사전조사고요. 발품은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손품과 발품의 황금 비율은 40대 60 정도로 보는데요. 손품 없이 발품만 팔게 되면 현장에 가도 뭘 봐야 할지 모르게 되고요. 반대로 발품 없이 손품만 팔게 되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실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손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품은 5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역 선정과 거시 흐름의 파악입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지역이 왜 오를 수 있는지 혹은 왜 위험한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의 실거래 추이를 확인해 보시고요. 인구 유입과 유출 통계를 통계청이나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GTX나 재개발 정비구역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는지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하시고요. 시세 실거래가 탭을 열면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격보다 거래량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시장이 살아날 때에는 항상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 분석인데요.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지도로 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단, 지도에 나오는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르막이 있거나 신호 대기가 많게 되면은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병원, 학교까지의 거리도 한번 보고요.
주변에 모텔 밀집 지역이나 공장, 고압선 같은 유해 시설이 없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이건 지도로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현장에서 눈으로 한 번 더 파악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학군 분석인데요. 학군은 주거 수요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학군은 단순히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수요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초등학교 배정 구역을 확인해 보시고요. 주변 학원의 밀집도,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의 진학률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군이 탄탄한 지역은 하락장에서도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데요. 반면에 학군이 없는 배드타운에서는 상승장에는 같이 올라가겠지만 하락장에는 더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급 분석인데요. 입주 예정 물량 파악은 가격 조정의 타이밍을 읽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동산 R124나 아파트 실거래가 앱에서 2, 3년의 입주 물량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 시군구의 연간 수요 대비 공급 비율도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지역인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공급이 몰리는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입지도 가격 조정이 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매물 분석과 호가 파악을 하시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동일 단지의 매물수와 가격 분포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호가와 실거래가 사이에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그리고 같은 면적대에서 층수나 향, 동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게 되면요. 동일 단지에서 매물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는 때도 있는데요. 이건 바로 매도 신호가 되겠죠. 반대로 매물이 씨가 마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수 압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읽는 게 손품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손품으로 분석을 충분히 마쳤다면 이제 현장입니다. 발품은 크게 주거 임장과 상업 임장으로 나눠지는데요. 각각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거 임장은 4단계로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외부 환경 체크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단지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무조건 주변을 한 바퀴 걸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상권의 질을 먼저 확인하시는 건데요. 프랜차이즈 카페, 약국, 편의점 같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공실 상가가 많은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음과 교통량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그리고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체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낮에 한 번만 보게 되면 실제 거주 환경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2단계는 내부 단지 체크입니다. 주차 공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2번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낮에는 공간이 있어 보여도 밤에 가면 차가 가득 차서 도로까지 점령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청결 상태랑 공동 현관 앞에 게시판에 붙은 관리비 고지서 같은 것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수준과 관리 품질은 사실 거기에서 다 보이게 되거든요. 분리수거장이나 자전거 주차장 같은 곳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사소해 보이지만 단지 전체의 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실내 구조 체크입니다. 향과 층, 동 위치에 따라서 조망과 소음, 일조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건 직접 들어가 봐야 느낌이 오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수도도 한번 틀어보시고요. 변기물도 한번 내려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배관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벽지 이음새에 창틀 모서리에 결로 또는 곰팡이 흔적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창문 두께와 유리 종류로는 단열 성능을 가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면 원상 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공인중개사와 협력입니다. 저는 이 단계를 임장의 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리 손품을 잘하고 아무리 단지를 꼼꼼하게 걸어봐도 결국 그 지역에서 수년간 직접 거래를 해온 공인중개사만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게 되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한 분과 제대로 된 인연을 한번 맺으신다면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미공개 매물이나 금매 정보, 단순 수치가 아닌 왜 이 가격에 거래가 됐는지에 대한 배경, 매도자가 얼마나 급한지 또는 조건 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등기부 등본 해석이나 권리관계 이상 여부와도 같은 법적 리스크의 사전 체크, 그리고 이 물건이 이 가격에 가치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그리고 매수 후에 임대 시 공실 위험도와 예상 임대료 수준까지도요.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는 이미 누군가가 선점한 이후의 정보인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 중개사를 전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는 조각조각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한 명의 중개사와 깊은 신뢰를 만드는 것, 이게 어쩌면 장기적으로 더 좋은 물건들을 더 좋은 조건에 얻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것도 있는데요. 또 자격증만 따고 해당 지역에 거래 경험이 없는 중개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오래 활동하신 지역 밀착형 공인중개사 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력과 지역 밀착도도 꼭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업임장은 주거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업임장의 핵심 원칙은 하나인데요. 배우 수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를 보고 마지막으로 업종의 적합성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배우 수요는 반경 500m 1km 내에 상주인구와 직장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과 야간의 유동인구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낮에 사람이 많다면 음식점이나 카페가 유리하고요. 저녁 이후에 주로 활발하다면 주점이나 편의점 계열의 상권이 맞겠죠. 유동인구는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일 오전, 점심, 저녁, 그리고 주말 오후 최소 3번은 다른 시간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코너 상가와 중간 상가, 통행량 차이도 직접 카운팅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음을 어디서 멈추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상권, 핵심 상권의 자리인데요. 공실률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블록 전체의 공실수를 직접 세어보시고요. 공실이 얼마나 됐는지도 인근의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되는 업종과 망하는 업종의 위치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그 자리의 수익성 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금이 있다는 것은 장사가 된다는 뜻이고요. 권리금이 없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시지가 대비 임대료 수익률이 연 4에서 6% 정도라면 상가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차와 접근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차량과 도보 접근이 모두 유리한 코너 위치를 선호하게 되고요. 외식업이나 병원같이 주차가 중요한 업종이 들어올 자리라면 인근의 주차 공간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덧붙여 보자면요.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하플 상권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이미 고점일 수가 있고요. 트렌드에 의존한 일시적인 수요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3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 발품을 팔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실까요? 바로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받은 느낌과 정보는 3일 안에 80% 정도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실수를 많이 해봤거든요. 가서 이 단지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일주일 뒤에는 왜 괜찮은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임장 보고서에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5가지 항목만 채우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지역 개요입니다. 방문일, 방문 시간대, 날씨, 해당 단지 상가의 주소와 기본 정보들을 기록해 주세요. 두 번째는 손품 요약입니다. 실거래 최고가, 최저가, 현재 호가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입주 예정 물량과 인구 증감 추이를 함께 메모해 주세요. 세 번째는 현장 인상인데요. 외부 환경과 단지의 관리 상태를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는 겁니다. 숫자로 기록하면 나중에 지역끼리 비교를 할 때 훨씬 편해지게 됩니다. 소음 여부나 유해 시설의 유무도 함께 적어주세요.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 분께 받은 정보 요약입니다. 미공개 매물인지 아니면 금매인지, 실거래 흐름의 맥락과 매도자의 협상 의지, 법적으로 체크된 사항, 임차 수요와 예상 임대료의 수준을 함께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 판단입니다. 매수 적합 여부를 O, 세모, X 중에 하나로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적정 가격대와 재방문 필요 여부도 함께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이 보고서를 10군데 이상을 한번 써보시게 되면요.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역 간의 비교 기준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은 초보 투자자가 아니게 될 겁니다. 오늘 구강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장은 집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입지를 이해하고 시장을 느끼고 내 투자 기준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손품과 발품은 40대 60의 황금 비율로 함께 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해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거 임장과 상업 임장은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는 학군, 교통, 단지 관리를, 상업은 배후 수요, 유동인구, 공실률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장은 기록으로 완성이 됩니다. 임장 보고서 없이 현장에 다녀온 것은 사실 절반짜리 임장입니다. 또한 여러 중개사분들을 만나면서 조각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와 깊은 신뢰를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결국에는 더 좋은 물건을 더 좋은 조건에 더 빠르게 얻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10강은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공식들을 하나의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해보는 실전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임장 체크리스트도 꼭 저장해 두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일강TV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